여러분, 저 오늘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들고 왔어요. 독일이요. 그 독일. 벤츠, BMW, 폭스바겐의 나라.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세계 3위 경제 대국. 우리가 제조업 강국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 나라 말이에요. 근데 그 독일이 지금 3년째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에이, 설마요. 독일이 얼마나 탄탄한 나라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숫자를 직접 들여다봤더니 이게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과 한국의 경제 구조 생각보다 훨씬 닮아 있거든요. 오늘 저 경제선상의 경제하기, 이 복잡한 독일 경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경제 용어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일상 언어로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독일이 얼마나 힘든지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경제 이야기할 때 숫자가 제일 정직하거든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3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0.9%였어요. 마이너스예요.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쪼그라든 거죠. 그리고 2024년에도 0.5%, 또 마이너스예요. 2년 연속으로 경제가 역성장한 거예요. 독일 통일 이후 역사상 최악의 침체라고 하더라고요. 성장률 0.5%가 뭐가 그리 큰 문제냐고 하실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매달 월급을 받는데 이번 달에는 작년보다 월급이 줄었어요. 그 다음 달에도 또 줄었어요. 이게 2년 내내 계속된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생활이 빡빡해지고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 싶겠죠. 독일이 딱 그 상황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독일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에서 2024년에 총부가 가치가 무려 4.3%를 기록했어요.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계 설비 투자도 2.3%예요. 회사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니 내일을 준비 못하는 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산업 생산 데이터를 보면 전년 대비 1.2%가 나왔어요. 금속 가공 분야는 12.4%, 제약 분야는 무려 11.9%예요. 말 그대로 박살이 난 거죠. ING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이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했어요. 케첩병을 아무리 흔들어도 내용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요. 정부가 아무리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해도 실물 경제라는 케첩이 꽉 막혀서 꼼짝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잔혹사, 폭스바겐의 비명. 독일 하면 자동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이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어요.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이 얼마 전에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독일 내에서만 일자리를 5만 명 줄이겠다는 거예요. 5만 명이요.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 인구가 직장을 잃는 수준이에요. 폭스바겐 영업이익률이 2025년에 2.8%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2016년 이후 최저치예요. 회사가 열심히 차를 팔아도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최고급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저 이제 고기 안 먹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스테이크만 팔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메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독일 자동차 산업이 딱 이 처지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 시장의 블랙홀이에요. 원래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런데 BYD 같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엄청난 속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독일 차 안 사요. 2025년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국 판매량이 27%나 폭락했어요. 4분의 1 넘게 판매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주요 수출 시장에서 갑자기 매출이 4분의 1 이상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이 엄청나겠죠? 두 번째는 미국의 관세 폭탄이에요. 미국이 유럽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겼어요. 쉽게 말해 독일 차를 미국에서 팔 때 가격이 25%나 올라가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독일 차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독일 자동차 회사들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전기차 전환의 엇박자예요. 전 세계가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이 전환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기차를 만들려면 소프트웨어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 전통적인 내연기관 기술의 강점이 있던 독일 회사들은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 아우디 같은 브랜드는 그냥 내연기관차 더 팔자며 뒤로 물러서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3에너지 문제. 연료 호스가 빨대가 됐어요. 독일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예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아주 싸게 받아서 썼어요.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가격도 싸고 공급도 안정적이었죠. 근데 전쟁이 나고 러시아 가스를 쓸 수 없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LNG라는 액화 천연가스를 배로 실어 와야 해요. 당연히 훨씬 비싸죠. 이걸 자동차에 비유해 드릴게요. 페라리 엔진을 달아놨는데 연료 공급 호스가 굵은 파이프에서 가느다란 빨대로 바뀐 거예요.
엔진 성능은 그대로인데 연료가 찔끔찔끔 들어오니까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독일의 전기료는 지금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요. 생각해보세요. 공장을 돌리는 전기 요금이 경쟁 상대보다 2배나 비쌀 때 어떻게 경쟁이 돼요? 독일에 공장 두고 물건 만들수록 손해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기 싸고 인건비 낮은 미국이나 폴란드로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독일에서 탈출하는 거죠. 사기업 파산과 사라지는 숙련공들. 이제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5년에 독일에서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24,064개예요. 1년에 24,000개가 넘는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계산해보면 20분마다 독일 회사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도서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도서관에 책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오랫동안 일해온 사서 선생님들이 다 은퇴해서 이제 책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 직원들을 뽑아도 그 많은 책 위치를 다 익히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 사이에 도서관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독일 기업들이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독일에서 53만 명의 숙련 노동자가 부족해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30년까지 독일 노동 인구가 390만 명이나 더 줄어들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시기거든요. 사람이 없으니 혁신이 안 되고 혁신이 안 되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니 결국 파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기회다. 현대차 기아의 방역.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독일이 힘들 때 우리나라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5년에 현대차 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폭스바겐의 영업이익을 추월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약 20.5조 원이고 폭스바겐은 약 15.3조 원이에요. 현대차가 5조 원이나 더 많이 남긴 거예요. 재밌는 건 판매량 자체는 폭스바겐이 더 많아요. 차를 더 많이 팔았는데 남는 돈은 오히려 현대차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영업이익률로 보면 현대차 그룹은 6.8%, 폭스바겐은 2.8%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현대차 기아는 하이브리드 시장을 정확히 공략했어요. 아직 전기차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꽤 자리를 잡으면서 비싸게 팔면서도 수익을 잘 남기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월가의 큰 투자자들도 이제 한국 자동차에 주목하고 있어요. 진짜 실력자는 한국이다 라면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독일 자동차의 위기가 우리 기업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된 거예요. 6. 독일 정부의 위험한 도박. 독일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아요.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7,4,1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펀드예요. 도로, 철도, 디지털 인프라 같은 곳에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226조 원의 새로운 국가 부채도 발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왜 이게 도박이냐고요? 독일은 원래 흑자 독트린이라고 해서 빚을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예요.